자, 우리 용호고 1학년 학교 프린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보면 3차 방정식이 있고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이 허근이 어떤 인수에서 나왔는지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봅시다. 3차 방정식. 조리제법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1을 가지고 조리제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알파하고 베타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기 있겠죠. 여기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겠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볼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을 인수분해한 식의 결과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죠.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모양을 보아하니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 이렇게 물어보네. 그럼 우리가 찾은 요 인수분해한 식에 여기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요? 1을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을 대입한 결과물은 6은 1 빼기 알파 곱하기 1 빼기 베타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이니까 각각의 인수에 마이너스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6은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로 바뀌면서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3번으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우리한테 세제곱이랑 세제곱의 결과물을 주고 a 더하기 b를 물어보네. 그러면 어떻게 풀어볼까? 일단 식의 구성을 보아하니까 더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 더해볼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18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찾았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찾았어.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b를 찾으러 가야 돼. 그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오르면서 우리 이 사이에 a, b만 우리가 찾게 되면 a, b만 찾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a, b 찾아봅시다. a, b. 우리의 목표는 이제 a, b 찾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a, b를 찾으려고 또 뭘 하겠어?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을 곱해봐 한번. 합차죠. 그럼 81 빼기 80이 돼서 1일 거야. 아하, 그러면 a, b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 했네, 여러분들.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서 3ab a 더하기 b를 이렇게 빼면 되니까. 그러면 18이라는 숫자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때 우리는 a 더하기 b 찾을 거니까 식을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 치환이라는 작업을 한 번만 해서 식을 바꾸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입니다 라고 되니까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뭐가 될까? 1, 0, 마 3, 마이너스 18을 가지고 3을 가지고 조리제법을 써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고 난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때 문제에서 A, B는 두 실수라고 했어요. A, B가 두 실수라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찾은 식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서 허근 나오거든. 허근. 허수 나와요. 허수. X가. 우리가 치환한 X는 A 더하기 B인데 이게 허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X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근들도 싹 다 찾아서 가장 큰 거랑 찾아보래요. 그럼 해보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니까요. 대입해봅시다. 근은 대입하기로 했었지. 그럼 16 더하기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 더하기 6은 0이 되니까 4a는 마이너스 28이 되면서 a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요. 그럼 식이 다시 쓰여지겠네. 근데 바로 어차피 근 찾아야 되니까 우리 바로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할 거잖아. 아예 바로 인수분해 할 준비를 하시고
한 근을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준 상태니까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지 식이.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조리치법을 해봅시다. 여기 상태가 여기 있는 이 식이 현재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어떤 숫자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또 1이겠죠. 1. 그럼 또 한번 해봐. 1 마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식도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거 다 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싹 다 해보면 x 더하기 2 x 빼기 1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였고 그래서 여기 있고 그게 이제 이 근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봐. 그럼 뭐겠어? 3이겠죠. 3. 이게 b겠지. 그래서 정답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다음 7번 넘어가 봅시다. 7번 중요하죠. 7번 완전 중요하다 얘들아. 내가 많이 수업 때도 강조했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 요번 3차 방정식 단원, 4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럼 얘를 보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네. 해보자. 일단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부터 해봅시다. 1. 또 조리치법을 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대입해야 조리치법이 될까요? 얘는 좀 독특한데 상수가 이렇게 좀 미지수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를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러면 A 세제곱이랑 여기서는 A 세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A 세제곱 만나서 둘이 사라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서 또 A 세제곱 만나서 사라질 거고, 여기서 8A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A 제곱 해서 사라지니까 A로 되겠네요. 그러면 A니까 1, A, 8A, A 제곱, A 세제곱 하면 0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x-a,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 제곱은 0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쓸 겁니다. 판별식을 쓰면 이게 나올 거고 이게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푼 부등식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의 값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것만 하고 끝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이 2차 식은 x는 a라는 걸 근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실근만 쓴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a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a면 안 된다, 즉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역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가 a가 들어가서 0을 만드는 그때 a 값만 아니면 되겠네.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8a를 0으로 만들지 않는 a 값들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a가 0이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4여도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았네.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는 값들에서 또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두 개의 조건을 합치시면 우리는 다 써보면 마3, 마2, 마1, 0 안 되고 1, 2, 3의 총 6개가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두세요. 알겠죠? 자, 이번엔 그러면 같이 9번 풀으러 가봅시다. 9번. 자, 9번입니다.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i고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요. 자, 일단 3차 방정식부터 좀 해결을 해볼까요? 우리 문제에서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다 실수래요.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i면 즉 이 3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i야.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뭘까요? 다른 한근은 1 빼기 루트 3i겠죠. 즉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1 더하기 루트 3i, 1 빼기 루트 3i 하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걔를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갖는 세 개의 근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에 한 근이겠죠. 공통인 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어차피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도 현재 실수인 상태니까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1 더하기 루트 3i를 한 근으로 갖춰서 공통근으로 갖는다 해봐. 3차랑 2차가 1 더하기 루트 3i를 공통으로 갖는다 해봐. 그럼 2차 방정식 역시 모든 개수가 실수라 이게 근이면 얘도 같이 근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돼? 두 근의 곱이 4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곱하면 4가 되겠죠. 근데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생긴 걸 보아하니 두 근의 곱이 2잖아. 이러면 안 되네.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니까 이 식은 현재 무조건 이 공통근이 절대 1 더하기 루트 3i나 1 빼기 루트 3i가 될 수가 없어요. 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각계수 관계에서 곱셈이 안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알파 찾아야 되는데 뭐가 눈에 띄냐? 이게 눈에 띄는 거죠. 여기서 세 근의 합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a가 현재 2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식 역시 요 a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2를 대입하고 이게 더하기 2는 0입니다 라고 바뀔 수 있겠지? 근데 이놈의 한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해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는 0이니까 한근이 1이 되겠네요. 찾았어요. 그래서 공통인근은 1입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1번.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일치한대요, 얘들아. 두 연립방정식이 일치한대.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근을 갖고 있는 거지. 두 연립방정식이. 그럼 이 경계가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라고 했던 이 짝을 지어놓은 게 의미가 없지. 왜냐면 여길 만족하는 근이 여기도 만족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네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랑 B니까 요 A랑 B가 들어있지 않은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쵸?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을 우리 이왕 어차피 연립할 거니까 x 더하기 y랑 x 빼기 y의 곱으로 표현을 해놓고 여기 2x 더하기 2y는 1이라는 거를 x 더하기 y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놓으면 이 둘을 연립하니까 x 빼기 y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x 더하기 y랑 x 빼기 y는 마이너스 2다를 가지고 연립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y가 4분의 5가 되나요? y가 4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a랑 b를 찾으면 되지. a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b는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5를 빼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풀으러 가봅시다. 다음 문제는 13번입니다. 얘는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연립방정식이네요.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도
아니다. 대칭형 아니네. xy 자리 바뀌면 부호가 바뀌겠구나. x 더하기 y를 그냥 치환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y 이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y랑 x 빼기 y의 곱이 6이다로 될 거고, 밑에 식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데 정리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면 우리는 요 두 개를 연립할 텐데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x 더하기 y라는 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식에서 x 더하기 y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어려운 친구들은 x 더하기 y 치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양수 xy래요. 문제에서 xy가 양수라는데요. 그러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3이니까 얘를 위의 식에다가 넣으면 x 빼기 y가 2가 되겠죠. 그럼 연립을 해보면 x가 2분의 5가 되는 거고 y가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x, y를 하시면 정답은 따라서 25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 좋습니다.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형광펜 친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절대값 xy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x랑 y를 곱한 결과물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숫자에 절대값을 씌우고 곱한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양수로 만들어 줄 건지 미리 양수로 만들어 두고 곱할 건지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방금 내가 설명한 이거를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형광펜신 식에도. 그래서 저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이미 4라며 그러면 여기는 6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x 더하기 y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가능하고요. x 빼기 y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트가 총 4개인 겁니다. 여러분들 4가지 케이스를 하는 게 정석적인 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먼저 둘 다 플러스일 때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x가 5가 나오고 y가 1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x 마이너스 y는 여전히 4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요번엔 x 더하기 y는 6인데 x 빼기 y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연립해보면 x가 1이고 y가 5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 x 더하기 y가 6인데 마이너스 6이고 근데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일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또 x가 마이너스 5고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묻는 건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건 이 식의 값을 묻고 있는데 이 식 잘 보면 x 마이너스 2y의 완전 제곱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y의 완전 제곱을 우리는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일 때는 x랑 y가 5랑 1일 때는요 9가 되겠죠. 9. 그럼 1이랑 5일 때는요 8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일 때도 81이 될 거고요.
5랑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면 역시 또 9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값의 합은 81이랑 9니까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아, 나왔네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 한번 문제를 잘 그림 위에 표시 좀 해봅시다. 그게 중요해요.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도형에다가 정리하면서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A, B는 6이래요. 정리해봅시다. A, B가 6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6입니다. 그리고 A, C의 중점을 P1이라고 한대요. 자, 중점입니다. 중점. 중요하다. 중점. 그 다음에 선분 CB의 중점을 P2. 중요합니다. 두 개. 중점이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P1C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A라네요. 그럼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요 P1은 중점이라면 AC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A 더하기 2분의 1인 반원 5원이래요. 그러면 P1이 중심이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P1이.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A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네요. 여기 이렇게 2분의 1이라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다른 색으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전 P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B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B 더하기 2분의 1인 P2. 아, 그 전에 참 이거 있었지. CP2가 B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참 B고요. 당연히 중점이니까 여기도 B고요. 그 다음에 다시 B 더하기 2분의 1로 넘어가 보면 여기가 2분의 1인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얘기한 것들은 싹 다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뭘까? 이 전체 6이라는 걸 A와 B의 식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2A 더하기 2B는 6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와서 A 더하기 B가 3이다가 하나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문제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선분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다. 얘를 굳이 갑자기 왜 그릴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준 도형들을 보면 우리한테 각각의 선분들의 길이가 몇인지 너네 한번 구하고 또 어떠한 문자로 표현해봐 라는 의미에서 준 건데, 문제 맨 끝에 얘는 그냥 다짜고짜 아무것도 아닌데 줬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분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면, 반원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이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임을 이용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쓰게 만드는 게 대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길이는 반원 5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일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긴 빛도 다른 하나의 선분은 반원 O2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B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아까 문제 풀면서 정리는 했지만 우리가 아까 써놨던 여기 2분의 1이나 여기 2분의 1은 사실 의미가 없었던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안 써도 사실은 됐었네요. 그럼 예쁘게 풀면 이렇게 풀었겠죠. 근데 진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풀 때 이렇게 풀어 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뭐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쓰셔야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A 더하기 2분의 1에 완전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완전 제곱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자 그럼 전개해보자.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분의 1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가 될 텐데, 다행히도 계산하기 편하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은 2A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전 식에서 여기서
위전식에서 a 더하기 b가 3임을 이미 구해놨죠. 그러면 a, b가 4분의 7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은 4분의 7이 되겠죠. 네, 이게 좀 아마 어려운 요번에 여러분들 프린트인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일 테니까 반복해서 자꾸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별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풀겠다라고 할 거면 정말 반복해서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풀 줄 아는데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시험에 제한 시간 내에 시간이 부족해서.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우리가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 모든 개수의 미지수가 다 있네. 그래놓고 조건도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져. 얘들아,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을 근이 뭐 실근이 2개,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게 아니라 정수처럼 되게 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체계를 언급하잖아.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근과 계수로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근과 계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는 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 역시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해보자.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리제법 써야 돼. 그러면 근을 하나 빨리 찾아야겠네. 뭘까요, 얘들아? 어떤 수를 근으로 가져서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될까요? 조리제법으로. 마이너스 2예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빨리 찾는다 했어?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그 조합으로 찾는다 했지. 그럼 A의 약수는 1과 A, 풀마 1, 풀마 A. 8A의 약수는 풀마 1, 2, 4, 풀마 A. 그죠? 그래서 걔네들의 조합 속에서 하나, 둘 차근차근 넣다 보면 얘네 둘이 그리고 사라져야 되고 얘네 둘이 사라져야 되면 x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해보면 보이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그럼 인수분해 했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생겼네. x 더하기 2에 ax 제곱 더하기 2배의 b 빼기 ax 더하기 4a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린 뭘 찾은 걸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한 근을 찾은 거지 뭐. 한 근을 요렇게.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야. 그럼 나머지 근 좀 찾아보자. 여기 2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바로 찾을 순 없고 근과 계수를 이용하면 대신에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숫자의 조합은 찾을 수 있어. 여기에서 근과 계수로 곱을 한번 구하면 곱이 4 아닌가요? 곱이 4? 얘들아, 근이 모두 정수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나올 거야. 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정수를 곱했을 때 4가 나오려면 조합이 1 곱하기 4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아니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1 ax 제곱 더하기 2에 b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4a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1과 4를 근으로 가질 때를 해보자. 근이 1과 4일 때. 그러면 여기서도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거야. 합을 써보자. 합을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2배의 b 빼기 a가 될 거고 이게 5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2a가 5a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2b입니다 라는 게 a는 마이너스 3분의 2b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2b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핵심은 요거 만족시키면 되네.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모두 50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B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B는 자 A가 정수가 나와야 되지. A도 얘들아. 그러면 B는 일단 3의 배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B는 3의 배수. 그러면 3부터 6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쭉쭉 가서 50 이하의 마지막 3의 배수면 48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B가 3일 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거고, B가 48이면 A가 마이너스 32로 역시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총 16개가 나오는데 절대값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가능하겠죠.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48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2배를 해주면 3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하면 돼요. ax 제곱 더하기 2배에 b-ax 더하기 4a가 0인데 이때의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합을 써볼까? 합을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2배의 b 빼기 a가 요번에는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2b 마이너스 2a가 5a니까 요번엔 a가 7분의 2b가 나오네. 7분의 2b.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순서상을 찾아볼 텐데 a가 정수여야 되니까 b가 이번에 7의 배수네. 그러면 7, 14 쭉쭉쭉 가서 49까지 가서 7개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음수들도 될 테니까 정확하게 2배에서 14개가 될 거고, 그러면 2개를 더하면 정답은 4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근과계수로 빠르게 속도를 붙여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고 요 근과계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이거야. 3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 써도 돼. 우리가 어차피 세근을 그러면 3차 방정식 입장에서 만약에 풀어본다 치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2b잖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근이 1이랑 4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치면 한근은 마이너스 2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세근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바로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3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쓰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는 있다. 근데 이야기의 흐름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쉽다. 너무 쉬운데? 위에 거 연립하면 x가 9보다 작고 밑에 거 연립하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냥 합치면 2 이상 9 미만이니까 정답은 7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부등식 할 때 양쪽이 다 둘 다 정수면 정수고 해도 정수계수 구하려고 하면 한쪽에만 등호 붙어 있으면 그냥 양끝 빼면 되고 양쪽 끝에 등호 있으면 빼서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그쵸? 양 끝에 등호가 둘 다 없으면 빼고 빼기 1 하면 돼요. 알겠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23번입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요런 식은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기로 했지. 왼쪽 2개 쪼개시고요. 이렇게. 오른쪽 2개씩 쪼개시고요. 이렇게. 그럼 각자 풉시다. 위 거 풀어보면 x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밑에 거 풀어보면 x가 a-3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이때 정수 x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식을 써보자. 합치면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 아까 21번이었나요? 그거 풀면서 했던 거랑 똑같네. 우리 이렇게 자연수 a잖아? 그러면 양끝이 다 정수겠죠? 양끝이 정수인 상태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해 역시 정수 x의 개수라면 이거 그냥 한쪽에만 등호 붙어 있으니까 빼요. a 빼기 1을 하면 이게 8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정답 a는 9입니다. 라고 이런 문제 이렇게 빨리 하면 됩니다. 물론 정석 풀이면 수직선으로 풀겠죠. 수직선에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a-3이니까 정수 x가 8이 되려면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막 이렇게 해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겠지.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한테 준 조건이 정수의 개수거나 자연수의 개수거나 하고 양끝도 이렇게 정수 또는 자연수면 그냥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빼서 개수 세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나오네요. 얘는 절대값 두 개 있는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이죠. 그쵸? 그러면 해봅시다. 그래프로 빠르게 풀어볼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바뀔 거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1일 때를 가지고 그림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아이고 마이너스 3일 때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식 좀 세워봅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때야.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겠죠? 그럼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3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라 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조합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x 더하기 12가 될 테니까요. 3x 더하기 11이겠네요.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둘 다 풀 조합이겠죠? 그러면 5x 더하기 13이 될 거야. 그럼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꺾인 점, 요 꺾인 점의 y 값들은 좀 계산을 해주자 라고 여기 8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우리가 방금 그린 요 절대값 함수와 요 12라는 이 값과의 위치 관계니까 12는 어디 있겠어요? 좀 8보다 좀 더 위에 요 정도 있겠죠, 그쵸? 이 정도 있을 거고, 내가 그렸던 요 왼쪽에 또 얘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야? 12보다 여기 y가 12면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이때의 값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3이 12가 언제 되니? 라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겠네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고. 요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x 더하기 13이 언제 12가 돼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해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정수 x는 마4, 마3, 마2, 마1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자, 그러면 한번 얘도 풀어보면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풀기로 했죠. 절대값 하나랑 어떠한 상수다 하면 바로 이렇게 풀기로 했죠. 그리고 세 개 다 a를 더해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 x 2 더하기 a를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33이래요, 무려. 그렇죠?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죠. 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들아. 다만 이런 건 있죠. 어차피 이걸 풀어서 나오는 정수 x들은 연속된 정수 x들일 거 아니야? 그리고 2 더하기 a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a를 빼보세요. 왜냐면 자연수 a니까 여기도 자연수, 요 2 더하기 a도 자연수, 마이너스 2 더하기 a도 자연수겠죠, 그쵸? 그러면 요 자연수, 그러니까 요 2 더하기 a랑 마이너스 2 더하기 a 사이에 있는 연속된 정수의 개수면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빼서 알아낼 수 있겠죠. 2 더하기 a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면 4잖아. 그럼 양쪽 끝에 다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는 연속된 정수 x고 이게 3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연속된 3개의 정수 x로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정수의 합이 33? 여러분들 이제 이건 찾아봐야 돼요. 직접. 연속된 3개의 x가 합이 33이다 라고 하면 한번 일단 10쯤으로 때려 맞춰보면, 왜냐면 3으로 나누면 11이니까 10, 11, 12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해로 요 정수 요 해로 10과 11과 12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A가 뭘까요? A가 뭐여야 돼요? 11이어야 되겠죠. 1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에서요, 여러분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팁이 계속 생기는 게 뭐야? 양 끝이 정수일 때, 그리고 그 해
역시 원하는 게 정수이거나 자연수일 때 개수 빨리 알아내는 거, 추측해내는 거, 양끝 빼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써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는 그냥 빠르게 그림 그려서 풀면 되겠죠? 나 조건이 핵심입니다. 요런 거 보고 여러분들 바로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보다 큰 해가 2가 아닐 때 전부 다래요. 그러면 x가 2일 때만 0보다 x축보다 크지 않대요. 그럼 그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x가 2인, 요 y는 fx. 이렇게 되면 되죠. 요 그림이 바로 좀 떠올르셔야 되고, 그럼 식도 최고차 개수는 모르고 2,0이 꼭지점인 요런 식이 되겠죠. 근데 가족권에서 F0은 8이라니까 여기다 X는 0을 대입해보면 4K죠. 이게 8이니까 정답 K는 2가 되겠지. 그래서 FX가 2에 X-2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F5는요. F5는 18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으러 가봅시다. 자, 얘는 사실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프로. 식도 있고 그래프도 있어요, 물론. 식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한번 그래프로도 보여줄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려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칭축은요? 대칭축은 x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대칭축이 1일 때 꼭지점은요? 어떻게 돼요? 꼭지점 좌표는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 절대값 x-1도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그리려면 x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을 꼭지점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x축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냐? 얘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보여주면 일단 절대값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려요. 이거 y는 x-1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0을 넣었어.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을 만나니까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값들이 다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겠죠. 이렇게 뒤집어, 그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걔를 예쁘게 여기다가 좀 그려보면 x가 1, 0일 때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랑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y는 절대값 x-1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x-1일 거고요.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 크대요? 얘들아? 누가 더? 요 절대값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더 클 때의 범위를 찾으래요. 그러면 그게 여기부터 여기가 되겠죠. 근데 둘이 같이 모두 x는 1일 때가 대칭이니까 여기만 구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x는 1이기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구해봐요. x-1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언제 같지만 여러분들 찾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1은 언제 같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4겠네요. 4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4겠네. 그러면 여기가 1로부터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도 1로부터 3만큼 떨어지시면 마이너스 2다. 그럼 정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하면 개수는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것도 양 끝이 둘 다 정수고 원하는 해 역시 정수 x 다음에 빼서 빼기 1을 하면 되겠지. 양쪽에 등호가 다 없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풀 수가 있고 자 옆으로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33번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준비만 하나 해볼까요? fx가 0보다 작다의 해부터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x제곱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면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해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네요. 그쵸?
그럼 이때 f의 x-1이 0보다 작습니다의 해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보면 돼. 요 f라는 식은 0보다 작은 값을 내려면 마이너스 3과 4 사이의 값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f예요. 그러면 이 f 역시 여전히 필요한 i는 뭐냐면 마이너스 3과 4 사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x를 넣을 게 아니라 이번엔 그냥 x-1을 넣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x-1이라는 i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되니까 정수 x값의 합이네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되니까 계산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봅시다. 35번.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내가 수업 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잖아? 그러면 절대 뭘 쓸 수 없다고 얘들아? 판별식 절대 쓸 수 없다고. 그리고 그냥 그려. 그냥 범위 제한되면 그리고 봐. 그려봅시다. 이차함수 좀 이렇게. 대칭축이 뭐예요? 습관처럼 나와야죠. 대칭축이 바로 x는 2입니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2가 대칭축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는 2가 대칭축이야.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요 정의역도 표시해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구나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x가 3이고 x는 5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최대 최소 문제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땐 판별식 쓰지 말고 최대 최소 문제로 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3부터 5까지의 값에서 이 값에서 이차 함수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뭐래 다 어떻대? x 0보다 작거나 같대지. 즉 x축보다 작거나 같대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3부터 5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3부터 5에서의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작다라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니까 이 최대값은 x가 5일 때잖아. x가 5일 때. 그래서 x가 5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x로 대입해보자. 그러면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2 이상입니다가 되니까 상수 k 최소값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문제 풀으러 가볼까요? 자, 얘는 연립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도록, 이거는 이런 류의 문제는 워낙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일단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식부터 깔끔하게 인수분해해서 수직선이 표시해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 7,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해가 마이너스 7 이상 3 이하니까요. 먼저 얘를 세팅해봅시다. 수직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세팅을 좀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3이네.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예쁘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식 보통 이거 연립 2차 부등식에서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도 쫄지 말고 보통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6k 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하면, 자, 양의 정수 k라 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놓치면 문제 완전 어려워진다. 양의 정수 k면, 자, 우리 이거 해가 마이너스 k랑 6k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구간 해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당연히 6k보다 작겠죠. 양의 정수 k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x가 6k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양의 정수니까 k가 1부터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가장 작은 1이 들어가더라도 오른쪽의 그림이 수직선이 표현하면 오른쪽에 6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k가 제일 작아도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선 이 오른쪽에선 여기선 현재 절대 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얘들아, 이거 해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해는 어디서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왼쪽에서만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아요가 요렇게 그 위치해 있어야
해가 요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건 지금 그냥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보다 마이너스 k가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k가 7보다 작습니다 라는 해가 나와서 양의 정수 k니까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거니까 6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풀어본 경험이 많이 없을 텐데, 자, 요거는 그래프로 푸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래프. 식으로 풀면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도 미지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서, 얘네들, 열로 이항시켜가지고 풀고, 얘 여기 이항시켜서 풀어, 연립부등식 풀잖아? 그럼 미지수가 m과 n 둘 다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상황을 얘들아. 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랑 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부터 한번 그려볼까? 자, 먼저 우리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부터 그려볼게. 위로 볼록하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요. 대칭축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대칭축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대칭축 2분의 3짜리. 그러면 얘는 이제 대칭축이 오른쪽 얘는 2분의 1짜리겠죠. 얘는 2분의 1짜리.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2분의 1짜리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고 대칭축이 x 2분의 1짜리.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대칭축 표시 안 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릴 때 얘랑 얘의 정확한 위치 관계를 그려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얘가 사실 얘네 둘이 있잖아.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방금 그린 것처럼 안 접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상을 봐야 돼. 그래서 둘이 갖다 놔봐. 교점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0이 되나요? 이렇게. 여기 더하기 2군요. 내가 여기다 파란색 칠하면서 못 봤어요. 다행이다. 어쩐지 계산이 뭔가 이상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이제 계산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이거 뭐야, 얘들아? 중근이네, 중근. 중근이면 둘이 위치 관계가 어떻다는 거지?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접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그리고 대칭축이 아까 내가 안 그린 이유예요. 이렇게 위치 관계를 보면 대칭축이 사실은 어차피 x는 2분의 1인데 위치 관계 잡아놓고 대칭축 그려야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어떤 점이 핵심인 거야? 어떤 점이? 이 점이 핵심인 거죠. 이 점, 얘들아. 이 점이 1,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 사이에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로 블록한 함수보다는 크고 아래로 블록한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y는 mx 더하기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차 함수가 1,4를 무조건 지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나는 한 점을 1,4로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 m만 찾으면 되네. m 어떻게 찾을까? 얘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고 계산하기 쉬운 2차식 하나 골라서 둘이 갖다 두고 접한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1차 함수도 결국에는 2차 함수들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 다 접하고 있는 거잖아. 중근이겠죠. 그래서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m의 x 마이너스 1다 얘가 접한다라고 풀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에 그러면 1 더하기 m의 x 하고 더하기 m은 m 마이너스 하고
또 여기 더하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 네, 해서 더하기 m은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판별식을 써볼까요? m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될 테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그럼 m은 1이네요. m은 1. 그래서 m은 1이고 m이 1이면 식이 어떻게 돼? 요 직선이 y는 x 더하기 3이 되니까 따라서 n은 3이네요.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10이 되겠죠. 이렇게.